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 문재원 수석입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 공공안전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시는 위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해결하고 또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AI 시대인 현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서 위험 요소를 먼저 발견하고 그걸 대응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쉽게 위험 상황을 신고하는 대규모 크라우드 소싱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신고되어 축적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방대해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의 발전으로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통합되어서 차세대 공공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선도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지금 시민 신고 시스템에 AI를 통합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분석까지 전 과정을 다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사례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의 셀프 SF 앱을 설명드릴게요. 이 앱은 AI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신고문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바지가 낙엽에 쌓여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이 A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이건 도로 배서 시설 문제다 한 다음에 311 시스템에 자동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편해진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던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인 블룸버그 자산재단은 2022년 6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도시의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8월 현재 12개국 80개의 도시 7,800만의 주민들을 대표하여서 여러 가지 도시가 새로 합류하여서 이걸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 캔사스시티의 예를 들어보면 AI를 사용해서 주민 요청을 적절한 부서까지 자동으로 라우팅하고 그 문을 분류하고 응답 속도를 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전부 다 그 신고를 읽고 이게 무엇으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법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용자의 전화랑 통화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부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빠른 민원 처리는 결국에 시민의 안전 관련 사고를 민첩하게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마크홀딩스의 AI 기본 신고 에이전트를 살펴볼게요. 발진자의 신고 채팅을 바탕으로 상황을 맥락을 파악을 하고 얼마나 긴급한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20개의 서비스 요청을 한 번에 처리를 하면서도 최대 40개의 언어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이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페인어로 해도 중국어로 해도 베트남어로 해도 다 알아듣고 이것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호세는 여기에 더해서 AI를 활용해서 더 선제적이고 예측적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쌓여서 도로가 포트홀 되기 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일반 시민의 문제들을 인식을 하여서 정말 큰 포트홀이 되기 전에 이걸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서 이 도로는 3개월 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AI는 사진 분석, 내용 생성, 자동 분류, 부서 배정, 다국어 처리까지 신고의 모든 단계를 자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은 더 쉽게 신고하고 정부는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안전신문고라는 시민 참여형 안전 플랫폼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플랫폼이 안전신문고입니다. 안전신문고는 2020년에는 약 189만 건 신고가 2024년에는 1243만 건으로 6.6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된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주도적으로 안전을 관리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스스로 신고합니다. 5천만 시민이 스마트폰이라는 센서를 들고 도시 각각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만의 지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하수구가 막혔다, 빗물바지가 막혔다, 물이 고였다. 이건 다 같은 의미인데 사람은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AI는 처음엔 다르게 봅니다. 데이터들도 다 편향돼 있어요. 상위 10% 유형이 전체의 큰 범위를 차지하고 구조물 붕괴 같은 희귀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위협은 학습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신고문과 사진이 전혀 딴판인 경우도 많고 안전과 전혀 관계없이 이상한 신고들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를 처리하려는 공무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쉽게 신고하고 정확하게 분류하면서 신고의 의미를 찾는 AI 기술 도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AI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 몇 가지를 공유 들어볼게요. 그중 하나가 오픈셋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어떤 열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AI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잘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주차, 쓰레기 투기, 낙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학습을 한다면 이걸 하나로 분류하는 건 그렇게 현재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동 킥보드 방치 이런 것들은 2020년 이후에 급증한 문제거든요. 드론 추락물 위험,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파손이 됐다는 거,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생긴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가 학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 자기 맘대로 엉뚱하게 분류하거나 억지로 기존 유형에 맞추거나 아니면 쓸모없다고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를 늘어놓는다거나 불필요한 내용만 가득 쓴 신고들도 다수 접수가 됩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 같죠. 그래서 최신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처럼 자기 자신의 판단의 신뢰도를 판단 평가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서 어떤 확률이 낮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분류하는 것을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각에 대한 어떤 정답에 대한 거리 기반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개의 AI 모델들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모델들의 의견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진정한 안전 AI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모른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 AI가 의미를 이해하고 근거를 설명하고 조치까지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명 가능한 AI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설명 가능성이 왜 중요할까요? 담당 공무원은 AI의 판단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AI와 사람 간의 간격을 굉장히 좁힐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고를 긴급으로 분류한 이유는 전기 때문이다, 감전 때문이다, 어린이 때문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산업으로의 이런 비슷한 AI의 확산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산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SK 에코플랜트 같은 회사들은 AI 카메라로 작업자를 모니터링합니다. 안전모를 썼나 안 썼나, 위험구역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즉시 경고합니다. 그렇게 도입한 후 중대재해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하네요. 또 디지털 트윈 기술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3D로 복제해서 가상 공간을 만듭니다. 크레인을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하지 않을까?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제조업 쪽, 지메스 같은 경우는 공장 기계에 진동 센서나 온도 센서 같은 것들을 달아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 기계가 3일 후에 이거 이상한데요? 고장날 확률이 좀 높아요 라고 한다면 비용 효과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수리하는데 10만 달러가 든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먼저 부품을 간다면 $10,000 이런 식으로 비용이 확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추는 것들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절감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핵심은 안전은 사고가 난 이유가 아니라 사고가 난 이전을 관리하는 산업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입니다. AI 안전 시스템이 이렇게 성공하려면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오타, 방언, 신조어로 인한 언어의 다양성, 노이즈, 그다음에 새로운 위험의 지속적인 등장, 텍스트와 이미지가 불일치하는 거,
희귀하지만 중요한 위험 데이터가 부족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설명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AI를 판단하려면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AI와 협의가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도 필수적입니다. 신고문 안에 우리 집 앞 도로가, 제 이름은, 내 전화번호는 같은 문장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사람의 얼굴이 무분별하게 쓰인다면 굉장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탐지하고 없애야 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휴먼 인 더 루프입니다. AI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정말 전문가의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여서 가장 합리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I의 안전 판단은 단순히 정확도로만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시민이 그 시스템을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가 함께 밑받침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공공안전 AI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AI 시스템이 아닙니다. 데이터로 작동하는 사회의 감각기관입니다. 시민의 신고가 데이터 언어가 되고 AI가 이를 해석하여서 위험을 예측하고 사람이 이를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과 데이터가 함께 만들어내는 안전사회의 이야기입니다. AI가 위험을 잃고 사람은 더 안전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AI 발전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정책 입안자와 사용자 모두가 AI의 안정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이 AI 기반 공공안전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